알려드린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때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한 몇 년간 수익형 부동산 검색하면 네이버에 늘 이게 상위에 뜨더라고요. 이 책 내용 지금 읽어보니까 너무 부실한 거 있죠. 그러고 이제 지난 작년이었죠? 이제 마곡이 미래다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면서도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한번 이건 이제 출판사에서 이 책 보고 우리 연락이 와서 한번 더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나오고 나서 비슷하게 또 쭉 나오더라고요. 요즘 아파트 시장이 좀 어려워져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 돌아가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책 내용 가지고 한번 잠깐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으로 하고 제가 정말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끝나고 저자 사인을 좀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민망한데 작년에 이 마법미래다 할 때는 되게 거창했거든요. 저기 한 식당 빌려가지고 한 100분이 넘게 오셔가지고 저도 막 줄 서가지고 사인하는 그런 경험도 해봤는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30분 정도 그냥 얘기 듣는다 생각하고 필기할 내용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 시대라는 제가 이 제목을 여러 번 썼거든요.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 시대라는 이제 내용으로 책이 들어갔는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앞에 제 1단원에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수익형 부동산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철저하게 뭐 이론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고객분들이 어떻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한 내용들이 모여서 제 이론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바로 그 사례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50대 직장인이세요.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고요. 재산이 딱 퇴직을 했을 때 여기 아파트 한강타운 아파트라고 여기 가양역 앞에 아파트인데 이게 2017년 하반기에 6억에 매도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걸 팔고 이제 왜냐면 전 재산 이게 다였어요. 퇴직하셨는데. 근데 대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때요? 괜찮죠?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은퇴하실 때 이 정도 재산이면은 걱정을 하시기 시작해요. 보통 한 50대 은퇴하시는 분들이 자녀분들이 한 중고등학생, 좀 결혼 빨리 하신 분들은 대학 졸업한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당장 수입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죠. 저 원래 했던 일이 금융 쪽 재무 상담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런 일을 했다 보니까 이 고민을 늘 빠졌어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2008년도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 이제 막 부동산에 뛰어들었을 때 책부터 쓰고 뛰어든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그때 취미로 재테크를 이제 제 취미로 해서 시작했었던 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분한테 이 집이 많이 오르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집을 좀 팔라고 당연히 얘기를 했죠. 당장 생활이 안 되실 테니 이분 은퇴하면은 당장 일단 수입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그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집을 팔고 제가 거주하는 한강신도시 쪽으로 3억대 아파트로 이사를 추천해드렸어요. 여기 신축 아파트, 여기는 한 20년이 넘은 아파트. 그럼 좀 더 쾌적해지겠죠. 그리고 남는 돈 가지고 마곡의 오피스텔 하나, 그 다음에 한강신도시 투룸의 오피스텔 하나. 그래서 월세는 지금 현재 15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임대 사업 하면은 불로소득으로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돈 놓고 그냥 월세만 따박따박 받으면 좋지 않을까. 불로소득 같죠? 예. 근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임대사업 해보셔야죠.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 임차인이 월세를 한 번씩 안 낸다든가, 여러분들이 월세를 딱 받고 있는데 갑자기 월세가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하실래요? 임차인 전화하는 거 쉬울까요? 일단 전화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죠? 이제 그렇게 시작되면서부터, 그리고 갑자기 임차인이 전화가 왔어요. 임차인 전화 오면 덜컥돼요. 일단 그렇지 않을까요? 대부분 전화 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빼달라고요? 빼달라고 하는 거가 그것도 있죠. 또 뭐가 있냐면 뭐 고쳐달라, 뭐가 우리 안 갑자기 비가 샌다든가, 뭐 빌라 같은 거 하면은 한 달, 한 두 달 한 번 전화 오는 것 같아요. 빌라, 오래된 빌라 잘못 사면은. 그래서 뭐 그런 관리들, 그리고 상가 투자하신 분들은, 상가 같은 경우는 요즘 특히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입자가 나간다든가 했을 때 또 고민이 많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뭐 이러한 투자들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러한 오피스텔 투자 시대에서 이러한 사례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임대사업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은퇴해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사업을 해보겠다? 많이 생각을 하시죠? 자영업 쪽으로. 요즘 자영업 정말 어려운데, 저는 자영업 하시고 싶으신 분 차라리 오피스텔 사시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물론 그분 상담을 통해서 경험을 먼저 들어보죠. 경험을 들어보고 또 창업이 가능한 분인지 상담을 얘기를 해보지만, 대부분의 직장 생활 했던 분들은,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벌써 12년 전이니까 30대 중반에, 30대 거의 초반이었죠. 그걸 그만두고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어서 지금 12년간 해왔잖아요. 제가 50이 되면 20년을 해야겠죠. 그럼 이 20년을 자영업에서 계속 쌓아온 사람하고 직장생활 막 은퇴해서 같은 업종에 만약에 저랑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자영업도 이렇게 일찍 시작한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은퇴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가장 큰 리스크들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회사 은퇴하신 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가장 그래도 안전하면서, 그리고 내 재산도 불려갈 수 있는 일이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을 했는데, 사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들 많이 해요. 이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많이 올랐어요. 이 아파트 지금 얼마나 줬어요? 이 아파트? 네, 7억 5천에서 8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올랐네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결과처럼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를 나눴다. 김포로 가고 오피스텔 서울로 했다. 그리고 오피스텔 이쪽으로 했다. 결과 저는 이겼을까요? 재밌는 건 이게 이겼어요. 이 아파트가 3억 3천에서 4억 5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피스텔들이 마곡 오피스텔들도 투룸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2억 2천에 분양받은 마곡 오피스텔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강신도시의 또 투룸이었는데, 뭐 얘는 그닥 많이 안 올랐는데 마곡의 투룸이 또 많이 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합하니까 이쪽이 한 2억 5천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파트가 오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같이 오르는 점도 있는데, 제 생각은 뭐 모르겠어요. 투자에는 정답은 없는데, 이분은 이 오르는 건 사실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할 때도 오른다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근데 이분은 당위성이 여기에 있었죠. 월 임대소득 150만 원의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누구나 상황이 투자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세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수익형 부동산이 왜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냐면, 이 인구 구조는 제가 강의 때마다 얘기했던 거라,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 책 내용에 이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 부동산은 제가 이제 예전에 부동산 처음에 발을 들었을 때 저하고 같이 일했던 그 사장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부동산은 인동산이다.
이게 뭐냐면 결국 부동산은 사람의 수요에 따른다는 건데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치를 보면은 지금 이게 그 한 가정당 가구 인원 수예요. 그래서 1985년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9%, 2인 가구가 12.3%, 3인 가구